자, 이번 시간에는 그 358페이지에 있는 매수신청 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수신청 대리는 기본 틀이 자격증을 따갖고 있는 공인중개사나 또는 법인이 중개업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등록관청에 등록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제 중개업을 할 수 있고. 자, 근데 더 나가서 중개업뿐만 아니라 중개업 말고 경매 입찰 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등록 한 번 더 하셔야 돼. 여기는 이제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걸 얘기해요. 부동산 사장님을 얘기하고, 이건 법원에 등록하는 걸 얘기해요. 이때 등록된 사람을 매수신청 대리인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법원에 등록 한번, 같은 사람이 그래요. 같은 사람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공되고 더 나가서 매수신청 대리인 되고, 이렇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떳떳하게 이제 입찰 대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뭘 할 수 있냐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자,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하지 않으면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할 수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건너뛰어서 매수신청 대리인이 직접 될 수는 없고요. 일단 개공이 되셔야 돼.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인 되는 거예요. 자, 니은번 2번.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이 하는 것이고, 등록관청이 하는 거 맞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해야 된다. 관할 지방, 법원이라고 돼 있지만 지방법원장이에요. 지방법원장한테 해야 되겠다 이거고. 3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되겠다. 여기 보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거나 법인인 개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경매 실무교육을 이수하셔야 돼. 경매 실무교육. 누가 실시하는 경매 실무교육이라고 해요? 지금 나온 것처럼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보증 설정하셔야 돼. 사고에 대비해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몽땅 갖추면 신청대로 등록될 수 있고, 그럴 적에 이제 결격서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죠. 네 가지 조건이네요. 4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 보증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요건 및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이다. 여기 보면 중개업소를 오픈할 때는 가만히 보면 자격증 따고 실무교육 받으시고 사무실 얻어놓고 그런 건 있어도 결격자 아니고 이런 건 있어도 보증 설정은 없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은 개설 등록 요건이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개설 등록에 필요한 요건은 아니죠. 보증 설정은 아니에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이다. 보증 설정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이다. 맞아요. 예? 5번. 중개업에 등록이 취소되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도 취소된다. 여기가 없어지게 되면요. 여기도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거 마치 어떤 거 하고 같냐면 3단 케이크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오픈하고 등록하면 개공,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까지 하면 매수신청 대리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없어지게 되면 여기도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가 취소면 여기도 취소 이렇게 돼. 자, 359페이지 13번 가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위임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카드에 쉘해서 5년간 보존하셔야 되겠다. 매수신청 대리인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것 중에 보면 매수신청 대리는 확인설명서 써주고 도장 찍어서 등록된 도장 찍어서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건 카드에다가 등록된 도장을 찍어서 이건 자기가 보존하는 거예요. 이건 써주고. 근데 이거든 써주고 이건 자기가 보존하는 게 아니라 둘 다 5년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1번은 맞죠.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에 관해서 보수표와 보수에 대해서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야 되겠다. 매수신청 대리인도 보수 받잖아요.
그 보수에 대해서는 위임 계약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겠다. 미리 이거 납치할 받게 해주면 얼마 주셔야 됩니다라고 미리 설명하라 이 뜻이죠. 3번 개업 공인인계사가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았을 때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위임인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좀 확인 설명 의무가 있잖아요. 확인 설명 사항이 있는데 확인 설명 사항은 경제적 가치를 설명해야 돼요.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법령상 제한사항, 공법상 제한사항이 많을 거예요. 법령상 제한사항을 설명하고 그 다음 물건의 표시 및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면적이나 지목 같은 거 그 다음에 부담 또는 인수해야 될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이게 신청 대리인이 확인 설명해 줄 사항 4가지예요. 그래서 경제표 부인이다. 이렇게 경제표 부인이다. 부담 또는 인수할 거. 이것은 법령상 제한사항. 경제적 가치, 물건의 표시 및 권리관계니까 3번에 보면 경제적 가치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설명해야 된다니까요. 경제적 가치입니다. 이거. 4번 개업 공인인계사는 매수신청 대리행위 할 때 매각정서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되겠다. 이거 원래 입찰 대리할 때는 직접 출석해서 활동하는 겁니다.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없어요. 5번 개업 공인인계사는 매수신청 대리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때는 업무정지 사실을 해당 개업 공인인계사, 해당 중개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한다. 여기 보면 매수신청 대리인이 법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지방법원장이 뭐 할 수 있냐 그러면 업무정지 때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 취소 때릴 수도 있고 그래요. 누구한테요? 매수신청 대리인한테. 누가? 지방법원장이. 뭐 등록 취소를 때리면 그때는 입찰 대리한다는 표시를 하셔야 되고 간판 떼야 되고 썬팅 하는 거 떼야 되고 이런 뜻이고 영업정지를 받으면 그때는 출입문에다가 영업정지 당했다고 표시하게 돼 있다고요. 요렇게 출입문의 표시 제거 요렇게 이렇게. 응?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은 여기 기간이 조금 독특한데 업무정지 기간은 어떻게 돼요? 1개월 이상 2년 이하 이렇게 돼요. 기간이 좀 길죠. 그래서 5번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페이지 가시면 15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물어봤어요. 대리권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오? 라고 물어봤습니다. 볼게요. 대리권 범위, 여기 매수신청 대리 되면 대리 행위 해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는 거 암기할 때 우포늪에 차돌이가 보입니다. 우포늪에 차돌이가 보입니다. 우포늪에 차돌이가 보입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우선 매수 신고. 그 낙찰을 받을 때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2가지가 있잖아요. 공유 지분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지분권자가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이 부도나서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또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두 번째가 있어요. 이 2가지 우선권 행사하는 것을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포는 차순이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걸 대신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 차자는 뭐예요? 차순이 신고하는 걸 대신할 수 있다고 그러고 돌자는요. 입찰 들어갔다 떨어지면 매수신청 보증금 찾아오죠.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걸 대신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보자는요. 보증의 제공. 입찰 보증 갖다 내는 걸 대신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입자는요. 입찰표 작성 제출이요. 입찰표 작성 제출. 요거 대신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15번에서요. 대리권 범위에서 해당되지 않는 거 물어봤는데 1번은 보호의 보호, 보증의 제공. 그 다음에 2번은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2번이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대리권 범위에는 인도 명령 신청, 명도 소송 이딴 건 없어요. 대표적으로 없는 거예요. 이건 변호사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우선 매수 신고, 우자죠? 공공임대주택에 우선권 행사하는 거예요. 자, 4번 지문은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거니까 돌자입니다. 떨어졌나 보죠. 그죠?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이거 4번째고.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
차순위 매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그 차순위 매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됐고요. 16번 가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매신청 대리로 등록을 한 개업 공인인증사는 중개사무소로 이전한 경우에 그 날부터 10일 내 관할 지방법원장한테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까지 된 매수신청 대리인이 사무실을 이전할 때 이 사무실이 같은 사무실이에요. 그럼 중개사무소 이전한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강남구에 있던 사무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동작구로 이전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사무소 이전한 거에 대해서 동작구로 이전 신고를 해야 되고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한번 하고 또 한 가지는 근데 이게 동작구도 강남구처럼 중앙지방법원 관할이에요. 그러면 중앙지방법원장한테 가서 이전했다고 신고 또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둘 다 10일 내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소 이전 신고 한 번 하고 이거 중개사무실 이전 신고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의 사무소 이전 신고 한 번 더 하고 이건 법원장한테 가서 하는 거죠. 두 번 하는 거죠. 10일 내 합니다. 둘 다. 2번 매수신청 대리인의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한다. 이 경매 실무교육 시간은 좀 길죠. 32시간 이상 44시간 이렇게 되고 중기업에 대한 실무교육 시간이 좀 짧죠.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이렇게 되죠. 3번 개업 공인인증사의 중개업 폐업 신고에 따라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됐을 때는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이거 맞습니다. 두 번 나왔는데 원래 여기가 폐업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개업 공인인증사가 죽으면 여기도 같이 죽는다고 그랬죠. 여기가 등록 잘리면 여기도 등록 잘리고 등록 잘리면 3년 동안 결격자가 돼요. 원래 3년 붙어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도 등록 잘리면 여기 3년 붙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등록 잘렸죠. 그럼 여기도 3년 붙어요. 그런데 폐업이죠. 폐업. 자발적으로 폐업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없어진 거 맞으니까 여기도 등록 취소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폐업 때문에 등록 취소가 됐을 때는 3년을 붙이지는 않아요. 왜 그래요? 이게 법을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3년을 붙여서 불이익을 크게 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 나온 거예요. 한 번은 맞게 한 번은 틀리게. 4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았을 때는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차순위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차순위 매신고도 여기요.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5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 공인인증사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가 됐을 때 관할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겠다 그랬어요. 어때요? 자 보세요. 여기가 자격이 잘렸다는 얘기는 개공이 여기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져야 됩니다. 절등치 사유가 돼요. 이게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취소만 돼도 여기도 등록 취소예요. 자격 취소 그러면 등록 취소. 자격이 잘렸다 등록 취소 이렇게 돼요. 5번도 맞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셔요.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 개업 공인인증사는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때는 업무정지 사실을 해당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야 되겠다. 업무정지는 출입문에 표시한다고 그랬죠. 아까. 2번 소속 공인인증사는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할 수가 없어요. 이 소공은 지금 개공이 아니잖아요. 개공만 매수신청 대리인 될 수 있어요. 공인인증사도 매수신청 대리인이 될 수 없고 소공도 될 수 없어요. 당연히 개공만 될 수 있어요. 3번 개업 공인인증사는 매수신청 대리에 관해서 보수표와 보수에 대해서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하라고 그래서 아까 맞고요. 4번 개업 공인인증사는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및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되고 직접 출석하셔야 되고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없죠? 오케이. 직접 출석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요. 공인인증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으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쵸? 그리고 한 번 나왔었네. 공인중개사는 개공으로 등록하기 전에는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도 건너뛸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심사기간이 중개업소를 오픈할 때는 7일 이내 등록에 통지를 해주게 돼 있고 이렇게 등록하면 신청하면 14일 안에 등록을 해주게 돼 있어요. 여기는 14일이고 여기는 7일이에요. 자 5번 공인중개사는 점프할 수 없다는 거 5번이 이거죠. 자 그 다음에 19번 19번하고 20번까지 할 텐데 19번 같은 경우는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는 확인 설명 의무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이거죠. 아까 확인 설명사항 쪽에 있었죠. 경제표 부인이라고 암기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해당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표시 및 권리관계. 표시 및 권리관계. 설명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 제한사항.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 이렇게. 3번. 해당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 이거지. 투자 가치. 3번이고. 4번은 해당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서 부담 또는 인수해야 될 권리 등에 관한 부담 또는 인수해야 될 권리 등에 관한 사항. 부담 또는 인수해야 될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자, 근데 5번은 뭐냐? 해당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이건 없잖아요, 지금. 설명상에 안 들어갑니다, 이게. 예. 자, 마지막 20번 문제요.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매수신청 대리업의 업무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라고 그랬죠. 앞에 게 단위가 짧아요. 1개월 이상, 뒤에는 2년이에요. 1개월 이상 2년 이하. 1, 2, 1개월. 여기는 2년. 뒤에가 길어요. 2년. 뒤에가 단위가 커요. 1개월 이상 2년 이하. 이렇게. 2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공이 중개업 등록이 취소되면 관할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잘리면 여기도 등록 취소해요. 여기가 업무정지면 여기도 업무정지요. 참고로 여기가 휴업이죠. 업무정지예요. 다시 참고로 개업공익에서 휴업을 했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업무정지예요. 폐업이면 등록 취소고 휴업이면 업무정지. 업무정지면 업무정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스톱이 되면 여기도 스톱이 돼야 돼요. 휴업, 여기는 업무정지. 강제 스톱이죠. 강제로 스톱하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법에 따른 공장재단을 매수신청 대리할 수 있다. 매수신청 대리할 수 있는 대상 물건은 토, 건, 입, 광, 공. 5가지 똑같아요. 토, 건, 입, 광, 공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입찰 대리할 물건에 공장재단 들어갑니다. 4번. 매수신청 대리 업무의 보호소 지급 시기는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 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이렇게 한다고요? 2번이나 최근에 나왔습니다. 대금 지급 기한 내 돈 내야 되죠. 그 중에 돈 낸 날을 대금 지급 기한일 지급한 날 이렇게 틀렸습니다. 4번. 그래서 자, 5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에 관해서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에 영수증에는 중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되겠다. 영수증 써주는 게 있죠. 여기 써주는 게 영수증도 있어요. 영수증 작성 교부. 그런데 영수증 작성 교부할 때 여기다 등록된 도장 찍어요. 사건 카드에도 등록된 도장 찍어요. 확인 설명서 등록된 도장 찍어요. 영수증에도 등록된 도장 찍어요. 작성해 줄 때. 근데 여기는 영수증은 보존 기간은 없어요. 사건 카드 5년, 확인 설명서 5년 그래요. 영수증 보존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고. 그래서 영수증에는 등록된 도장을 써서 찍어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20번까지 봤어요, 여러분. 매수신청 대리인도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내용이 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경매보다는 조금 수월하고 내용이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 수업할 때는 1편부터 들어가는데요. 다음 주 1편은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2편, 3편을 했다고 해요. 근데 2편, 3편이 조금 내용이 어려운 편이고 1편 같은 경우는 좀 내용이 좀 평이합니다. 1편 전체적으로. 행정처분한 벌칙 같은 게 조금 이제 좀 암기사항이 좀 있어서 그렇지 그것 빼고는 평이하니까요. 다음번에 또 진도 나갈 때는 조금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